안녕하세요, 하룡입니다. 오늘은 만년필 브랜드 이야기 미국 시리즈의 두 번째인 파카입니다. 미국의 빅5라고 불리는 5개 대형 회사 중 두 번째로 오래된 회사입니다. 사실상 워터맨은 한번 망하고 새로 세워졌지만 파카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현존 최장수 만년필 브랜드라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중간에 파카의 주인이 몇 번 바뀌기는 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파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네요. 1988년부터 1970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년에 이르는 시기를 이야기해야 되니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파카의 이야기는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카는 조지 셰퍼드 파카로부터 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조지 파카는 영국계 미국인으로 제임스빌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1880년대에 그는 부업으로 만년필 판매 및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지 파커가 일하던 곳은 신시내티에 기반을 두고 있던 존 홀랜드 골드펜 컴퍼니였습니다. 파카는 이 회사에 소속되어 팔기도 하고 고장난 것을 수리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의 만년필들이 대부분 그렇듯 존 홀랜드의 만년필 역시 피드의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지 파카는 그 많은 만년필들을 수리하면서 그만의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1888년 파카는 존 홀랜드를 넘어서는 피드를 개발하게 됩니다. 파카는 1889년에 특허를 취득하고 본격적인 파카펜 컴퍼니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파카는 피드의 진심인 회사인데요. 홀랜드 만년필의 피드를 개량하면서 시작한 파카는 이후 다양한 피드를 개발하게 됩니다. 파카는 1890년 만년필의 촉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모두 피드가 위치하는 오버 언더 피드의 특허를 내고요. 1891년 개량된 오버 피드의 특허를 내기도 합니다. 이후 오버 피드와 언더 피드를 오가던 파카는 1893년 완전히 다른 형태의 피드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1984년에 특허받은 파카의 시그니처 중 하나인 럭키 커브 피드입니다. 당시 만년필들은 원통형으로 깎인 캡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파카는 잉크의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캡의 내구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전과 다른 개선된 슬립 핏 타입 캡을 만들게 됩니다. 캡이 하나의 부속품으로 인식되었던 과거와 다르게 만년필의 중요한 구성품으로 캡이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부터인데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파카 만년필의 캡은 이 시기로부터 굉장히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즈음부터 미국의 만년필들은 앞다퉈서 셀프 필러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파카도 사실 굉장히 초반인 1904년에 셀프 필러를 개발하고 특허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카는 이 당시 필러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았고요. 이 당시에 파카는 만년필에 여러 기능들을 넣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07년 레벨 락 클립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파카는 사실 클립의 역사에도 한 획을 그은 회사입니다. 정말 많은 만년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구조의 클립을 아시나요? 이름은 와셔 클립이라고 하고 굉장히 튼튼한 클립입니다. 이 특허가 1916년 파카에 있습니다. 이 클립은 1910년대의 만년필인 잭 나이프에서부터 그것을 이어받은 듀오폴드 1세대 그리고 현재 나오는 듀오폴드 센테니얼에까지 전부 적용됩니다. 역사와 전통이 깊은 클립이에요. 파카는 이 당시에 가족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파커의 첫째 아들인 러셀 파커가 1914년부터 경영에 참여했고요. 1919년에는 손자인 케네스 파커가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이 시기에 파카는 잭 나이프 펜을 만들게 되는데요. 후웨이 만년필은 1921년에 파카의 3대 만년필 중 하나인 듀오폴드가 되게 됩니다. 듀오폴드에는 붉은색, 정확히는 레드 오렌지 컬러가 추가되었는데요. 당시 레드 오렌지 컬러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파카는 굉장히 많은 판매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파카는 듀오폴드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게 되는데요. 1921년에는 시니어, 1922년에는 주니어 사이즈를 출시하고요. 이후 레이디 사이즈도 추가됩니다. 이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케네스 파커가 많은 공헌을 하게 돼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파카에게 있어서 1920년대는 듀오폴드의 시대였습니다. 듀오폴드는 최초에는 하드러버로 출시되었는데요. 셰퍼가 1924년 러다이트로 된 만년필을 출시한 이후에 파카도 자극을 받아서 1926년 퍼머나이트로 된 듀오폴드를 출시했고요. 1929년에 피드도 원통형의 모양에서 잉크의 안정성을 극대화한 스페어 피드로 변형되게 됩니다. 파카의 최신 기술은 우선적으로 듀오폴드에 적용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1929년 파카에게는 아주 큰 변곡점이 오게 됩니다. 두 개의 사건이 파카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대공황이 터진 겁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세계 2차 대전이 연결될 정도의 세계 규모의 경제 침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파카에게 정말 타격이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셰퍼의 전설적인 만년필인 밸런스가 출시된 겁니다. 파카의 수익은 1929년을 기점으로 추락해서 1931년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파카는 1929년에 파카 듀오폴드의 디자인을 변형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만년필 셀프 필러의 특허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파카가 돌파구로서 만들어낸 충전 방식을 달고 있는 만년필이 출시됩니다. 1934년 파카 버큐매틱입니다. 파카 버큐매틱, 정말 멋진 펜입니다. 이 펜을 시작으로 수많은 만년필 브랜드들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충전 방식을 시도하게 됩니다. 파카의 버큐매틱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충전 방식을 가지고 있는 만년필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만년필의 배럴에 잉크를 그대로 담던 아이드로퍼를 지나서 러버색을 활용한 필러들이 대세였는데요. 러버색을 여전히 사용하기는 하지만 배럴에 잉크를 가득 채우는 필러가 등장한 겁니다. 파카는 이 새로운 충전 방식이 이전의 충전 방식보다 2배 이상의 충전량을 제공한다고 광고했습니다. 배럴은 라미네이티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투명하게 제작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잉크 충전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이때 파카는 이 만년필에 들어갈 클립을 고안하게 됩니다. 셰퍼의 밸런스로 시작한 유선형 디자인을 따르고 있지만 파카만의 색을 나타내기에는 클립만한 것도 없었으니까요. 이때 뉴욕의 유명한 아티스트였던 조셉 플라트가 지금까지도 파카의 심볼이 되는 클립을 내놓습니다. 바로 에로 클립입니다. 이전에는 물방울 모양의 클립을 제작하던 파카가 새롭게 내놓은 심볼이었습니다. 우리가 화살 클립을 보고 파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는 이때부터입니다. 파카 버큐매틱으로부터 미국의 여러 만년필 브랜드들은 하나 둘 충전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버큐매틱 이후 파카 이야기는 입으로 잘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분량 조절에 실패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